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높게 나온 현행 의원 정수 유지 의견과는 반하는 결론이 나와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1명과 비례대표 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을 더해 모두 43명.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3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사이 인구 편차 상한선을 넘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에어룹 선거구를 나눠 도의원 수를 2명 늘리고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한다는 겁니다. 또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을 기준 선거구로 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떤 선거구 형평성 문제, 주민 주권의 신장이나 축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 개선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이번 공고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가 많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80%가 넘었는데도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결론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제안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론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7개월에 걸친 회의 끝에 마련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최종 공고안. 제주도는 이번 공고안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대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제주를 방문해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밝히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평화공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후보는 역대 민주당 정부를 계승해 역사의 아픈 상처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며 희생자 배보상을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책상 물림의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학살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이, 학력, 직업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온 제주를 세계적인 친환경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만드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을 신설하고 거기에 수용 인원들을 분산시켜서 제주도에 더 나은 비행,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도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4.3을 좌우익의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 우선주의에서 봐야 한다며 자신은 과거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과는 달리 4.3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사태라는 것은 민족사의 큰 비극이기 때문에 그건 좌우를 떠나서 그리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그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를 내국인도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는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대신 제주공항 확장을 재검토하거나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부지가 정말로 그쪽이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고. 여야 모두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제주 방문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제주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어떻게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제 12명, 어제는 오후 5시까지 9명이 발생했습니다. 50명대에 육박하던 열흘 전에 비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여전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래방에서 지인 모임과 PC방, 학원 등으로 번지며 대규모 N차 감염으로 확산된 제주 지역 코로나19. 지난 19일 역대 두 번째 많은 일일 확진자 수 56명을 기록하는 등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새 100명을 웃돌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방역이 강화된 12일 만에 일일 확진자 수는 22명으로 4단계 기준인 27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지만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까 장사하는 입장으로서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연휴 때만이라도 좀 더 풀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춤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언제 또 재확산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추석 연휴 때나 추석 때 사람들의 만남이 잦다 보면 조금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석과 설 명절에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제한 예외로 인정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여전해 감염이 다시 확산될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국내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률은 90%에 육박했고 좁은 섬 지역 특성상 전파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확진자 감소세와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추이, 그리고 이제 도민 정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정부에서 추석 방역 특별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금요일에 발표하는 정부의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제주형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처우 개선 문제가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승하 의원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인력의 80% 정도가 이직을 고민한다며 공공의료인력 확충 주문에도 실제 개선된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도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제주는 소속기관이 한 곳뿐이어서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제주도가 합당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처우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대표 축제인 고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신선식품이다 보니 마트에서 판촉전을 벌이는 등 직접 선보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선 각종 온라인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콤한 향을 풍기는 건고추가 마트 판매대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괴산 고추입니다. 600g 기준 씻은 것은 15,000원, 꼭지를 제거한 것은 17,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풍년을 맞아 지난해보다 6,000원 가격은 하락했지만 상품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추석 전에 사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좋아요. 오늘은 뭐 생각도 없이 이제 오늘 왔는데 고추가 많아서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물건이 좋아 보여가지고.
괴산고추 판매 촉진을 위한 2021 괴산고추축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청주와 서울 등 대형마트에서 도시 소비자들을 먼저 만나고 있습니다. 고추 잘생기고 맛있게 생겼고 색깔이 좋고 괴산고추 알아주잖아요. 고추축제는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온라인 장터와 랜선 축제에 집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괴산장터에서 판매하는 고추는 택배비가 무료고 4,000포 한정 600g들이 한 포에 10,000원씩 판매하는 할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는 랜선 축제 기간으로 정했는데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선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도 집중 편성했습니다. 진짜 황금 선물이 주어지는 황금 고추를 찾아라, 속풀이 고추 난타 등은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 셰프가 함께하는 고추 요리, 충북 출신의 유명 가수 온라인 공연도 선보입니다. 현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랜선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이벤트도 좀 하고 또 이제 직접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 이걸 약식으로 다 해서 그 역시 랜선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일부터 나흘 동안 괴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열 예정인 직접 판매장을 비롯한 각종 대면 행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 여부에 따라 개최가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직접 찾기 위한 노력과 온라인 축제에도 도전하고 있는 괴산 고추 축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아침부터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지만 비구름대가 제주까지 영향을 주진 않겠고요. 제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덥겠습니다. 볕도 강하겠는데요.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제주 전역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유입되고 있는 이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쌓이면서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자주 형성되겠고요. 이 저기압의 이동에 따라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정보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5에서 2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한라산 등반객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24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1도, 동부 지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해상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비구름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폭염은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점검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곳과 테이블 사이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한 음식점 2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학생 살해 사건 등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합니다.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가구 5곳을 선정해 실시간 외부 감시와 방문자 소통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CCTV 설치 대상 가구를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기술원 육묘장에서 생산된 배추 모종 7만 6천 포기를 추자도 지역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배추 모종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수확돼 추자 지역 김장용 배추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행정의 무능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하수도 생산 원가가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은데도 원인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상수도는 유수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어서 행정이 방치해서 새고 있는 물까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해 요금을 매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주민으로 구성된 노형 미리내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반대대책위는 예정 부지 옆에 LNG 정합시설이 있어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폐기물 분리와 선별 등의 작업을 실내에서 하고 야적장에 비가림 시설을 갖출 계획이어서 오염물질 배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